생후 10개월 된 아기 크피르 비바스가 엄마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하마스에 납치되기 전 단란한 한때를 보내던 모자의 사진입니다. 크피르는 하마스에 억류된 최연소 인질로 전쟁이 발발한 지난달 7일 4살 난 형, 부모와 함께 끌려갔습니다. 생애 5분의 1에 가까운 50여일간 억류된 셈입니다. And Kfir is now about 10 and a half months old. He's 15, almost 15% of his life is in prison. He's not prison, he's in captivity somewhere underground. 어린이를 우선 석방한다는 합의대로라면 크피르는 휴전 엿새째 마지막 남은 아동 인질 명단에 포함돼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그의 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하마스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생후 10개월 된 크피르와 4살 난 형,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 아기까지 인질로 삼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과 우선 석방 요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This is your enemy. Kfir, a 10 months old baby. Ariel, 4 months. A 4 years old boy. This is your enemy. 이스라엘군은 크피르 일가족이 사망했다는 하마스 측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원에서 8살, 15살 아이 2명이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아이들이 군에 폭발물을 던졌다며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 사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가자지구 누적 사망자 수가 15,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어린이는 6,000명을 훌쩍 넘어서 전체 희생자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힘없는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미 연준은 현지 시간 29일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현재 5.25에서 5.5%인 기준금리가 성장과 물가 상승 속도를 둔화시키는데 긍정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노동시장 불균형 완화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베이지북에서는 12개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 중 6개 지역에서 경기 하락세가 확인됐습니다. 또 고용시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긍정적인 신호가 확인됐습니다. 물가에 영향이 큰 임금 상승폭도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상황은 크게 개선됐고 내년에도 물가 상승이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연준이 내린 결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있는 기업들을 겨냥해 가격 인상을 멈추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Any corporation that's not brought their prices back down, even as inflation has come down, even as supply chains have been rebuilt, it's time to stop the price gouging. 다만 현재 물가 상승폭은 여전히 3%를 훨씬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의 목표치인 2%대 복귀를 위해선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언제 긴축을 끝내고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이냐인데 내년 연준의 두 번째 기준금리 결정회의인 3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는 전망이 한 달 전 15%에서 절반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연준은 12월 FOMC 회의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금리 향방을 결정하는데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지난 19일 향년 96세로 숨진 로잘린 여사의 마지막 추모식은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교회에서 거행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미셸 오바마, 로라 부시, 멜라니아 트럼프 등 전직 영부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암이 퍼져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는 99세 카터 전 대통령도 77년 동반자의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깊은 사랑은 75년 전 해군 장교로 복무하며 떨어져 지낼 때 썼던 편지로 대신 전해졌습니다. But when I see you, I fall in love with you all over again. Does that seem strange to you?
It doesn't to me. Goodbye, darling. Until tomorrow. Jimmy. 로잘린 여사가 전통적 영부인 역할을 벗어던지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논쟁 현안들에 직접 나섰는지도 회고됐습니다. Mom was always well informed on the issues of the day. In the White House, Mom asked Ed so many questions that he finally said that she should attend cabinet meetings. 로잘린 여사는 고향에서 어려서부터 카터 전 대통령과 함께 자란 뒤 1946년 결혼해 모든 정치 역정에 함께했으며 남편의 퇴임 이후에는 카터 재단을 함께 설립해 활동한 연인이자 동지였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의 정신건강을 돕는 일에 50년을 전념했습니다. 로잘린 여사는 미국 정치 역사상 77년 가장 오래 함께한 퍼스트 커플 기록과 함께 가장 영향력이 컸던 영부인의 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며 고향 땅에서 안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YTN 유재욱입니다. 터널 붕괴 사고 현장에서 드디어 첫 번째 인부가 구조용 철제관을 통해 빠져나옵니다. 이어 차례로 한 명씩 41명 전원이 16일 만에 구조됐습니다. 모두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सभी लोग बाहर आ गए सभी लोग सुरक्षित हैं सभी सुरक्षित हैं तबीयत ठीक है डॉक्टर द्वारा चेकअप किया गया है और उनको एम्बुलेंस में रख करके भेजा गया 붕괴 사고는 지난 12일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 지역의 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터널 입구에서 200m 안쪽에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터널 안에 갇혔습니다. 구조팀은 사고 직후 인부들이 있는 곳까지 작은 관을 집어넣어 산소와 음식, 물, 약품을 전달했습니다. 곧이어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직경 80cm의 구조용 철제관을 투입했습니다. 겹겹이 쌓인 잔해 때문에 실패를 거듭하다 마침내 철제관은 인부들이 있는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Without any hurdle, कल रात से लेके आज सुबह तक उन्होंने धीरे धीरे बिना कोई जल्दी दिखाए हुए समझदारी से पूरी पाइप पुश करके ब्रेक थ्रू अचीव कर लिया है. 가족들은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아버지와 남편, 아들을 반기며 안도하고 기뻐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경북 경주시 문무대학면 입천마을에서 지진이 난 건 새벽 4시 55분입니다. 진원은 땅속 12km로 추정되고 규모는 4.0입니다. 제가 오늘따라 조금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씻고 거울 앞에 뭐 좀 바르고 있는데 엉덩이가 그냥 이렇게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지? 뭐 이거 뭐 피난 가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도 했었죠. 흔들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기 진도는 5로 인근 지역의 거의 모든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이 깨질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는 경북 지역에서만 50건 넘게 이어졌고 200km 떨어진 대전 충남에서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식탁에 밥을 떠보니까 식탁하고 드르륵 떠갖고 그래가 이게 뭔가 되게 많이 이게 지진이구나 많이 그러면 이제 식탁 밑에 들어가가 요래 들어가라고 그 전에 훈련 받았거든. 소방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7년 전 규모 5.8의 지진을 경험한 주민들은 당시의 악몽을 떠올리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전에는 달아가지고 막 우당탕당 컸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4.0이라고 막 두루룩 크고 자다가 거기서 끝이 돼버렸어. 그럼 또 재다시 가가지고 겁이 나더라고. 이와 관련해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재난안전 문자를 뒤늦게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진 발생 후 30여 분 뒤, 경주시는 40여 분이 지난 후에야 대피 요령과 주의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보내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5기가 돌아가고 있는 경주 월성 원전. 새벽에 일어난 지진 진앙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입니다. 월성 원전은 규모 4.0 지진에 직접적인 영향이 들었지만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진 계측값이 내진 설계 기준에 못 미치게 나왔고 긴급 점검에서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월성원전은 안전하게 정상 운전 중입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 직원들은 B급 비상 발령 상태에서 설비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지진에 이어 또다시 지진이 발생하면서 원전 인근 주민들은 새벽잠을 설쳤습니다. 진앙이 원전과 가까운 탓에 행여나 방사능 유출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한 겁니다. 이번에는 아주 인근 지역에 가까이 와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혹시나 원전에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게 염려스럽습니다. 경주 방패장 역시 안전 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원전 시설이 가장 많은 경주 지역에서 잇따라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원전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지난 4월부터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에 가계부채는 걷잡을 수 없이 몸집을 불려나갔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늘면서 연일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며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점점 커졌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 상환을 위한 가계 소득 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은 서둘러 대출 조이기에 나섰고 은행권도 앞다퉈 문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이번 달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6조 넘게 늘었던 빚이 2조 3천억 원 증가에 그친 겁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달 들어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을 보면 대부분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에 집중돼 있습니다. 시중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는 정책자금과 관련된 쪽으로 대출이 이동하고 있고요. 최근 가계부채의 안정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다음 달에도 가계부채는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12월 연말을 맞아 성과급이나 결산에 따른 상각 등의 이유로 기타 대출도 덩달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은행별로 이제 최근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가 있고 특례보금자리론 일반령이 지난 9월 27일부터 이제 중단이 됐고 최근에 이제 조금 주택 시장이 약간 조금 이제 관망세가 조금 짙어지면서 주택 거래량도 좀 줄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대출 한도를 강화하는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세부 방안을 연내에 발표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지난 9월 태어난 아기는 18,700여 명으로 지난해 9월보다 3,211명, 14.6% 줄었습니다. 12달 연속 1년 전 대비 최저 기록이자 역대 최대 감소율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숫자인 합계 출산율은 지난 3분기에 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0.7명은 역대 3분기 기준 최저 기록이자 지난 2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최저 기록입니다. 본인이 이제 작년 8월부터는 조금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회복 전까지의 혼인 부분들이 출산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출산에서 조금 감소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올해 4분기에는 0.6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은 다만 지난 1분기 합계 출산율 0.81명을 고려하면 연간 0.7명 선은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인 추이를 보면 내년 전망도 암울합니다. 지난 3분기 혼인 건수는 1년 전에 비해 8.2% 준 4만 1,700여 건으로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혼인 건수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서 올해 초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 7월부터 석 달 연속 줄었습니다. 출생아는 줄고 고령화 현상으로 코로나 때보다도 사망자는 늘면서 지난 3분기 자연 감소 인구는 3만 350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는 3년 11개월째 자연 감소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학교 방문 사전 예약은 카카오톡으로 진행됩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학교를 검색해 방문일과 목적, 대상을 적으면 관리자가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교사의 수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 유초중고 68개 교에서 시작해 내년엔 서울 모든 학교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합니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한 첫 고발 조치도 단행했습니다. 지금 규정상으로는 이것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될 때는 이제 교육청에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고발 조치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했으면 하는 마음에 극단적 사례를 상징적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교권사법 통과 이후에도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불법 청취나 불법 도청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한다라고 엄중하게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라고 해설서에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불법 청취하고 녹취했던 게 10월 달에 이뤄진 일이란 말이죠. 그 문서상으로 그렇게 많이 담아놓으면 실행을 해주셔야죠. 교육부가 학생 인권 조례를 대신할 학교 구성원 조례 예시안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집니다. 새 조례 예시안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의 권리도 명시하고 교원의 수업권과 생활지도 권한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와 민원 처리 절차 및 관리자 책임을 명시했지만 교권 보호 명목으로 학생 권리를 축소할 이유가 없다는 반론도 높습니다. 권리 조항과 책무성 조항이 있는데 권리 조항을 후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교총에서도 새로운 예시안은 학교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에 통일성을 준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해 또 다른 업무 부담과 갈등 유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경기 구리시에 있는 의원입니다. 이른바 다이어트 약의 성지로 불리며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다이어트 정보가 오가는 온라인 카페에서도 이곳 관련 문답이 수시로 등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해당 의원 관계자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어 식욕을 떨어뜨리는 마약류를 쉽게 처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직접 다이어트 관련 진료를 받아봤더니 향정신성 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이 포함된 처방전이 쉽게 발부됐습니다. 지난해 이 의원에서 환자 14,000여 명에게 처방한 마약류는 모두 717만여 개, 한 명당 500개에 달하는 양입니다. 한 해 동안 무려 2,500여 개에 이르는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도 있었습니다. 아니 전혀 그런 건 없는데요? 그럼 저희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네요. 저희는 그런 일 절대 없어요. 그런데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다이어트 관련 유명 의원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가장 많이 처방한 것으로 파악된 대구의 의원이 조사를 받고 있고 두 번째로 많이 처방된 것으로 집계된 충남 보령의 의원은 이미 의사 2명이 입건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최근 의사가 입건된 서울 구로 의원까지 더하면 마약류 과다 처방 의심을 받는 의원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겁니다. 환자들이 과도하게 쓰다 보면은 이 약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심한 경우에는 정신병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 약이 또 금단 현상이 또 심할 수가 있는데 금단 중에 두드러지는 것 이제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올해 7월까지 식약처가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병 의원은 모두 57건에 이릅니다.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의료기관이 마약을 쉽게 구하는 창구로 지목되는 만큼 경찰도 수사망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가정집 거실에 의약품이 담긴 상자가 잔뜩 놓여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불법 유통 의약품들로 모두 합하면 1,400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아예 사무실을 차려놓고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업자도 적발됐습니다. 여기 수고했어요. 이거 전문적으로 판매한 사람 있죠? 네, 제가 이거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블로그나 SNS를 통해 판매한 의약품은 6년 동안 25만 개, 무려 16억 원어치입니다. 200개 넘는 품목이 팔렸는데 고혈압약이나 진통제 등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의약품 도매상 대표인 A씨가 전문 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기존에 함께 일하던 직원들에게 몰래 약을 판매한 겁니다. 이 직원들은 다시 다른 판매업자를 뚫어 약을 유통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체중 감량 목적으로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판매한 헬스 트레이너도 포함됐습니다. 혈압약 같은 경우는 체내에 수분하는 그런 효능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말에 따르면 또 체내 수분을 배출하게 되면 근육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도 합니다. 전문의약품을 다른 목적으로 함부로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라 해도 오남용과 변질 우려 때문에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일당을 검찰에 송치하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으슥한 산골 동네에 수갑을 찬 남성이 경찰들과 함께 차에서 내립니다. 무성하게 뒤덮인 숲을 한참 지나가자 등장한 농막한 채. 허름한 겉모습과 달리 안에는 컴퓨터 등 각종 최신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의 비밀 사무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장면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자 지난 2017년 퇴사한 뒤 지인과 함께 사이트를 차렸습니다. 경찰 감시망에도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해외 서버를 빌려 사용하는 방식으로 IP 추적을 피하고 전문 조직에 매달 3천만 원 수수료까지 지급하며 비대면으로 범죄 수익을 세탁했습니다. 총책들이 철저하게 대포폰이라든가 대포 계좌를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6년 동안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자금 세탁 조직의 인출책이 입금된 광고비를 출금해서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당이 6년 동안 거둔 수익은 경찰이 파악한 액수만 무려 75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 일당은 벌어들인 수익으로 아파트와 값비싼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직원 2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 10억여 원을 압수하고 65억 원은 몰수하거나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중학생 딸을 둔 A씨는 얼마 전 자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학년 남학생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모임을 만들었고 이 가운데 한 학생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성관계하자는 이야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친한 친구가 해당 남학생 무리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들에게 누가 그랬느냐며 따져 물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몸으로 막아서 욕하고 이제 못 때리게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나댄다고. 네, 그래서 타겟이 저희 아이로 온 거예요. 곧바로 학교에 이런 상황을 알리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남학생 무리가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A씨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말이 오간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들은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하겠다, 문제가 되면 홈스쿨링을 하겠다는 등 끔찍한 말을 SNS에서 서슴지 않고 주고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발언을 한 남학생을 일주일간 등교 정지시키기로 했지만 이런 결정을 내린 건 피해 사실을 처음 인지한 지 닷새가 지나서였습니다. 이후 A씨 딸은 다시 학교에 갔지만 당시 대화에 동조했던 다른 남학생들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정말 힘들다 하면 전학을 그때는 가겠지만 지금은 아니라 그 아이들이 분리조치가 된 상태에서 아이가 좀 더 여기 있기를 바라죠. 학교 측은 최초 피해 사실을 접수했을 당시에는 즉시 분리조치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미 등교 정지된 남학생 외에 대화에 동조한 학생 3명에 대해서도 다음날 등교 정지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기초 사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지방청으로 넘겨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전조등을 켠 차가 다가오더니 주차된 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 또 다른 차 여러 대를 부숩니다. 차에서 멀쩡히 내린 운전자, 주변을 둘러보더니 아무렇지 않은 듯 뒤돌아서 집으로 향합니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 일어난 사고로 주차된 차 15대가 망가졌습니다.
사고가 났던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부서진 차들은 대부분 정리됐지만 잔해는 여전히 이렇게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한밤중 벌어진 날벼락 같은 일에 주민들은 그저 황당하기만 합니다. 사람 안 같이 있어. 차만 다니다. 이게 지나고 있어. 사람 가지고 타면 뭐야, 막 차가 문제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은 집으로 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 전화와 문자에도 응답이 없어 음주 측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남성이 여러 차례 주차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귀띔했습니다. 평상시도 이렇게 일반적인 주차선에 주차하시지 않고 항상 이렇게 통행에 방해된다거나 또 다른 주차하지 못하게끔 이중 주차를 하신다거나 같이 주민으로서 좀 부끄럽고. 경찰은 남성을 불러 조사한 뒤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Looks like he's gonna possibly get you. Pull over. Pull over now. To Yorktown Drive. Side place 2 more.